일규 대표 함께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결국 우려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칫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위기의 일촉즉발 상황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또 3월 달에는 FOMC 회의 그리고 우리 국내로 봐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중국으로 봐서는 중요한 양해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안이 몰려있는 현 우리 한국 증시 진단해 주시죠. 예, 제가 그 2주 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양해가 있고 그다음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있을 때까지는 좀 쉬자. 그러셨죠. 굳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좀 다른 형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터졌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터졌고 수요일날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면전 아니겠지만 아직도 전면전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유럽 증시가 떨어지고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세게 떨어지잖아요. 이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첫 번째 제가 이유를 좀 보자면, 제조 PMI 지수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준비한 게 보면 제조 PMI 지수인데 이게 괜찮지 않아요. 지금 나쁘진 않아요.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서비스 PMI 지수인데 보면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미국의 2년물 국채의 금리와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좁혀지는지 좁혀지지 않는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좁혀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표 말고, 그러니까 미래의 지표를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제가 땡겨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어떠세요? 88,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 88 찍었던 게 2022년 2월 달 61.7 찍었어요.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한 2년 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가장 낮네요. 예. 미래를 나타내는 소비 지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표를 보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면 아까 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보다 훨씬 더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CB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이게 또 보세요. 121, 127, 129 하다가 지금 110대로 떨어졌어요. 글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자료니까요.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하는데요. 요게 2년물하고 10년물인데 이제 10년물에서 2년물을 빼면 0.39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39bp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작년 연말에 이게 얼마야 됐는가 하면 120bp가 됐어요. 그거 제가 거의 이제 붙었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배가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잘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금리가 48bp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또 10bp가 또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월화수까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견디던 시장이 괜찮았죠. 예. 2년물 10년물 금리가 확 붙어버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러시아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차가 붙는지 안 붙는지. 예. 또 이게 뭐 3월달 들어가면 또 20bp로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2라운드다.
지금까지는 긴축에 대한 라운드였다면 이제부터는 경기에 대한 라운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전쟁 리스크나 이 긴축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경기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럼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3월 달에 FOMC가 있고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양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하나 더 나눠버렸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 드렸잖아요. 쉴 때는 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라서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나온 것들. 제가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예탁금과 신용융자에서 보면 올해 1월 3일 날 예탁금이 71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월 19일 날 예탁금이 62조예요. 거의 10조가 줄었네요. 9조가 줄었거든요. 네. 근데 뭐 신용잔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준 것도 거의 없어요. 근데 국내 주식을 1조를 팔아서 미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QQQ라고 아시죠? 예. 3배짜리 레버리지. 그렇죠. 레버리지. 제가 작년하고 1월 달부터 계속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미국 주식 성장주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금리 상승기에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처럼 실적이 나는 주식은 괜찮은데 리비안이나 테슬라처럼 실적이 안 나는 주식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3배짜리 ETF를 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ETF 얘기하겠지만 ETF는요. 이게 2배짜리도 그렇고 3배짜리도 그렇고요. 떨어질 때나 박스권으로 묶여버리면 복리로 떨어져요. 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건 나중에 지금 샀던 지수까지 올라오더라도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올게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3배짜리나 2배짜리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물려도 본전 내가 샀던 지수 때까지 올라오면 내가 샀던 본전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천만 원 말씀. 이거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시간 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는 절대로 3배짜리, 2배짜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특히나 실적이 안 되는 성장주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더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스닥 쪽은 또 1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신용융자 일자별 동향을 보면 이것도 특이한데요. 제가 신용 좀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세요. 이게 보면 이게 좀 줄어들었다가요 또 올라갔죠. 줄어들었다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재미는 아니고 특이한 거는요. 이 신용융자가 올라올 때쯤 되면 지수가 또 급락을 해요. 글쎄요. 희한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융자를 쓰는 거하고 지수가 폭락하는 거하고는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불확실성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선, FOMC, 그 다음에 양해 있을 때까지 좀 쉬세요. 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네. 조금만 쉬었다가 나중에 큰 기회가 오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한 50% 정도만 갖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리 피킹이라고 아시죠? 떨어질 때마다 하반기 좋을 수 있는 업종을 조금씩 봐놓고 그걸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봐놓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수가 좀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사야 되거든요. 그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내구재 주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좀 첨단주나 기술주 제외된 또 실적이 되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런 종목들로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관망을 하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3주에 걸쳐서 좀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환경이 참 불안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분간 관망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래도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